과학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과학에 대한 연구는 결국 일상 속에서 그 연구의 결과물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전공자가 되어 과학을 깊이 연구하기 위함 이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좀 더 나은 일상적 선택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은 과학 중에서 생물학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한 번쯤 궁금해 했을 법한 주제들에 대해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생물학을 비롯한 과학이 비단 과학의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와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샴 쌍둥이는 신체의 일부가 붙어서 태어나는 비분리 쌍둥이를 가리킵니다. 이 명칭의 유래는 지금은 태국이지만 과거에는 샴이라 일컬어지는 지역에서 최초로 비분리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샴 쌍둥이는 챙과 잉 형제였고 그 당시에는 두 사람을 분리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에서 유랑극단을 따라다니며 공연을 했고 두 자매와 결혼해서 아이도 얻었으며 63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샴 쌍둥이를 분리할 수 있을 만큼 의학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술이 발전했다고 모두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조디와 메리 자매의 부모가 바로 그들입니다. 조디와 메리는 앞서의 챙과 잉 형제와는 조금 다른 내부 장기 조직의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챙과 잉이 몸은 한 몸이었지만 각자의 장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했던 것과 달리 조디와 메리는 메리의 심장과 폐가 기능을 멈춘 상태여서 조디의 심장과 폐로 함께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어릴 때는 그나마 조디의 장기로 함께 생존할 수 있지만 성장할수록 그 장기에 무리가 오면서 결국은 둘 다 죽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분리수술을 통해 건강한 조디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는 가톨릭교회 신자여서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기에 둘 다 죽어도 분리수술은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논쟁은 전국민의 논쟁으로 확장됐고 결국 나중에 영국 법원까지 나서서 분리수술을 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는 그 이후에도 계속 반대를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포기하게 되고 분리수술을 통해 메리는 죽고 조디는 살리게 됩니다. 이처럼 과학의 문제는 단지 과학에만 머물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이 만든 학문이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학문인 만큼 결국 인간이 생존을 위해 만든 다른 모든 부문과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발전한 과학기술이라고 판단이 되어도 그 기술을 모두가 선택하고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함께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각각의 존재는 자유의지가 있는 별개의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아들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나 딸이나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문화로 바뀌었고 이제는 아들이든 딸이든 많이 낳을수록 혜택을 주는 시기 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산 조절과 성별 문제는 인간에 있어 혼자만의 선택이 아닌 외부적 요인과 문화적 요소 등이 함께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보통 본능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한다고 들었습니다. 과학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먹이가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출산율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인간 또한 동물들처럼 살고 있다면
본능적으로 출산율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더 신기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생명체들은 본능적으로 성별까지도 조절하여 새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왕개미는 숫개미와 일개미를 자기 개체의 필요에 따라 그 숫자를 조절하여 낳을 수 있고, 고릴라는 계급의 서열이 높으면 수컷, 계급의 서열이 낮으면 암컷을 주로 낳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일부의 생명체들에게서만 성별 선택을 통한 개체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을 뿐, 실제로는 모든 생명체들이 기본적으로 성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본능이 내재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처럼 특정 성별만을 골라서 낳으려 하면 그 개체는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인간의 기술은 이제 단지 태어날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출 수 있는 것을 넘어 과학적으로 애초에 남자나 여자를 선택하여 임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즉, 정자를 원심분리하여 원하는 성별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를 골라 인공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특정 형질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까지 골라서 낳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그에 따른 인간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또 그만큼의 문제와 논쟁 등도 함께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살아가는 중에 필요에 따라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살아가면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수술을 통해서 성별을 나타내는 일부의 신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유전적 형질은 타고난 성별의 특성은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수술을 통하여 선천적 성별을 바꾼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유전자에 내재한 타고난 성별의 염색체까지 바꿀 수 없다고는 해도 본인들 스스로는 그러한 선천성과 별개로 정신적으로 다른 성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육체와 정신이 다른 성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생명체와 인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물질의 그릇 안에는 정신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타고난 본성 이외에도 자율적 의지에 해당하는 정신에 의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성별 결정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